이제 대한민국이 가지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학생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데에 반해 사교육비 지출 총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확한 거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시도했던 그다음 등을 이제 시행을 했으나 다 실패를 했어요. 앞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핵심이고, 그래서 본질이 사교육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유는 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사교육비가 실제 왜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사교육의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이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 결과를 이제 잘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교육비를 한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교육을 이제 소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일단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를 구매한다라는 소비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 그 내용물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을 산다고 하면 그 안에 성분이 깨알같이 어떤 거다라고 다 따져보면서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 광고에서 나오는 저 사람의 이미지나 이런 걸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심리라든지, 아니면 옆집에 누군가가 이걸 먹었는데 효과가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것 등을 이제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사교육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라봐야 근본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생각하는 황소라는 학원이 대치동에서 유명한데 거기는 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카르텔이나 그런 또 그 사람들만의 또 모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황소라고 하는 이제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황소 학원을 보내는 소비를 하는 학부모님 중에서 깨어 계시거나 좀 사교육에 종사를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럼 우리 아이의 역량은 이러한데 거기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우리 아이의 이런 역량을 높여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황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도 선택하고 너도 선택하니까. 그래서 너도 선택하는 거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심리적인 이제 부분으로 보면 다 같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이제 동조심리 현상 같은 게 있다라고들 분석을 하거든요. 배블런 이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부분들은 그 내면을 이제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소비 욕구에 의해서 이제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이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 지출이 많다. 실제 소득에 따라서도 사교육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찾는 부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보다도 예방하는 데 돈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면 예방이나 이제 유지보다는 치료하는 데 돈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들을 본다고 하면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소비 현상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입주해서 그 첫 해나 두 번째 해는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보통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런 소비를 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존에 생각했지만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영어 캠프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고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값비싼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적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공교육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공교육적인 부분에서 뭐 소위 학력고사 시대, 그다음 뭐 수능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 여러 형태의 변화들을 이제 두면서 시험 제도를 이제 바꾸고 공교육을 이제 강화한다라고 하는 방침만 뒀었어요. 그러면서 공교육을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컨텐츠 연구에 의한 교과서 개발 플러스 이제 교사들의 역량 개발, 그 다음은 도구나 환경의 이제 변화,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 실패를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학생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데에 반해 사교육비 지출 총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확한 거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시도했던 양질의 컨텐츠 만들기, 그 다음에 교사 역량 강화, 그 다음 환경 변화, 환경을 이제 굉장히 좋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 등을 이제 시행을 했으나 사교육비를 이제 잡지 못했던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앞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핵심이고,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질이 사교육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유는 내용적인 부분의 측면보다는 일위하는 부분의 상품을 소비를 해서 나도 그 소속감이나 지위감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앨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공교육에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접목시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춤하는 이런 변화의 분위기가 실행이 되었을 때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강화가 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 과업이 실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생각을 들면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않는 나만을 위한 교육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춤 교육. 이게 저희가 뭐 운동을 하러 가더라도 일반 단체 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1대1 PT를 받는 게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1대1로 맞춤 교육하는 부분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공교육에서는 그러면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안 했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공교육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그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을 위해서만 3,80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투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보에 이제 변화를 둔 흐름이 사교육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공교육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교육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사교육비는 역시나 더 역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공교육과 사교육을 합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야 그 충분히 사교육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잡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성공의 개념은 사교육비가 실제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사교육비가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이제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한 이제 성공 사례는 없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그러한 이제 시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런이라고 하는 학습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저소득층, 이제 소위 소외계층 이제 학생들이 사교육 중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을 하면 해당 비용을 다 지원을 해주고, 지원한 이제 비용과 함께 학생들이 학습을 하려면 이제 혼자 학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1대1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여되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해도 한 1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4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맞춤형 교육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용인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용들이 적게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나올 수 있는 근거, 즉 만족도라든지 소비자의 심리를 잘 캐치를 해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앞으로 이런 공교육과 사교육이 접목이 되어져서 사교육비를 실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신호이자 이제 예시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교육비를 낮추자, 사교육비를 없애자라고 하는 부분의 대의명분은 모두 다 동의하는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도했던 부분들의 정확한 실패 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그걸 인정하고 사실을 이제 수면 위로 올린 다음에 해결 방안을 위해 새로운 이제 접근법으로 하나씩 시도를 해야지만이 실제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던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새로운 시도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을 한 발 더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교육비가 실제 절감이 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꺼내놓을 거고, 어떻게 하면 실제 사교육비를 이제 낮출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제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